일단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영향이니까 조금만 살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와, 군용헬기까지 왔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명어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상의 시작이 조금 딴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군용 헬기도 굉장히 낮게 주공 비행하고 있고 정세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 2019년쯤 2018년쯤부터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시점부터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들도 한 2019년, 2020년쯤부터 전기차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렇게 시작된 전기차 전용 브랜드 중에 하나인 폴스타의 폴스타2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공식 명칭은 업그레이드 폴스타입니다. 조금 애매하죠.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그냥 폴스타2였고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연식 변경 2023년형이 출시가 되면서 내세웠던 이름은 업데이티드 폴스타2였어요.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는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폴스타2는 굉장히 이름에서부터 오묘한 느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다른 브랜드나 다른 모델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주된 구동축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베이스가 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볼보에서 제작한 CMA 플랫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전륜, 앞바퀴 쪽에 메인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전륜 구동 방식의 전기차였다고 한다면은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2는 이 메인 모터를 뒤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변화를 꽤 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듀얼 모터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륜 쪽에 메인 모터, 후륜 쪽에 서브 모터가 장착이 되면서 두 개의 모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2 역시 듀얼 모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륜 쪽에 서브 모터, 후륜 쪽에 메인 모터가 장착이 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모터가 같이 작동을 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는 이 구동축의 메인 모터가 후륜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주행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2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릴이 막혔습니다. 사실 전기차라고 해서 그릴이 꼭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 하단부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에 쿨링도 해야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공기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릴이 있는 게 맞아요. 아예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쪽에다가 검은색의 격자무늬 그릴 패턴을 사용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꽉 막혀 있는, 그것도 차체하고 같은 컬러의 요 플라스틱 파츠로 이 부분을 막아줬어요. 이렇게 막아주게 된 이유는 스마트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행 보조 기능들이 추가로 장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게 되면은 미드레인지 레이더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더와 함께 카메라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마트존이라고 한 게 들어가면서 재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요 다음에 나오게 될 모델 폴스타3 그리고 폴스타4, 폴스타5, 폴스타6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특히 유럽 쪽에서는 폴스타3에 먼저 들어가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폴스타2에 스마트존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부분 변경을 일으켰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폴스타3나 폴스타4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폴스타2를 업그레이드 폴스타2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먼저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간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륜 구동에서 후륜 구동 베이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프렁크 부분에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변화까지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존과 동일하게 CMA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듀얼 모터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앞쪽에 모터가 안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가격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안 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변화를 최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앞쪽 수납 공간,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굉장히 조그만 그런 수납 공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 2의 변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이 업그레이드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변경이 됐습니다. 배터리의 제조사도 변경이 됐고 배터리의 용량도 변경이 됐어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68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 CATL의 82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78kWh의 전기 배터리가 장착이 됐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제조, 특히 배터리 측면에서는 CATL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다, 거부감이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조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과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78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그대로 탑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조금 로스가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변경이 되면서 최대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한 255kW까지 높아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그래도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과 마찬가지로 158kW의 충전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배터리까지 좀 개선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초급속 충전기라고 한다면은 150kW 이상, 200kW, 평균적으로 200kW의 충전 속도를 제공하는 그런 충전기가 몇 기나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 비중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100에서 150kW 정도의 충전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 아니면은 그보다 낮은 구형 50에서 100kW 정도의 충전 속도를 제공을 하는 구형 급속 충전기, 혹은 그 이하 완전 완속 충전기가 더더욱 높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 2에 있어서 적어도 국내 환경에서 엄청난 마이너스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빨리빨리, 이왕 전기차를 타는데 충전이 너무 길면 의미가 없잖아, 그냥 기름 넣고 하는 것처럼 충전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 사실 저도 전기차 구매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물론 빠르면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들의 제공한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충전기들과 잘 매칭이 되는 속도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 2의 이 배터리가 변경이 되지 않은 점, 글로벌에서는 변경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게까지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폴스타2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업그레이드 폴스타2라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실내에서도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이 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주행 방식, 구동 방식이 전륜 구동에서 후륜 구동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스마트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행 보조 센서가 장착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내에서의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변화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의 변화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것들이 무선 업데이트, OTA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있는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변화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주행 방식에 대한 변화에 따른 요 주행 감각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좋은 모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신 모터로 변경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성능도 좀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 싱글 모터 모델 기준으로 최고 출력 299마력으로
기존 대비 한 3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한 200, 한 60, 50마력 그 정도 되는 출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뒤쪽에 들어가게 되는 요 메인 모터를 변경을 해주면서 모터가 조금 더 강력해졌고, 그로 인해서 주행 성능도 조금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행 성능은 한층 더 경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륜구동에서 후륜구동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기 모터 자체가 변경이 된 것에 따른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강력하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뒤가 바로 돌려고 하는, 하지만 돌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차는 볼보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정성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차가 굉장히 열심히 이 자세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차를 좀 날리겠다, 뒤를 날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ESC도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ESC를 오프를 한 상태에서 주행을 해야지 그런 모습들을 좀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차가 미끄러진다, 슬립이 나기 시작을 한다 라는 것들을 차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요 ESC를 자동으로 켜주게 되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주행이 가능하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요 차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재밌어졌고 더 경쾌해졌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전한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대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한 30km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폴스타2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싱글 모터 모델을 가지고 주행거리 실측을 2번 진행을 했어요. 한 번은 국도하고 도심, 시내 도로를 달리는 코스로 진행을 했고, 또 한 번은 고속도로로만 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위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시내와 국도에서만 주행을 했을 때는 한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460에서 48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행 거리를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로만 주행을 했을 때도 440에서 460 정도 되는 그런 주행 거리를 보여줬었는데, 기존보다 배터리 효율을 더 높여주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륜구동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 BMS가 업데이트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는 아주 추운 한겨울이 되어도 50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행 거리를 확보를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 제일 반가운 거는 후륜구동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차의 움직임이 훨씬 더 날렵해졌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요. 폴스타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친환경적이면서도 과거부터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 시절의 그 스포티한 주행 감각까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전륜구동 방식은 조금은 무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후륜구동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가 있는,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을 해보면은 차의 반응 자체가 예전보다 한층 더 강해졌다, 그래서 더욱더 민첩해졌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190km에서 안전을 위해 제한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도 최고 속도 205km까지 조금 더 한계치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폴스타가 늘 이야기를 해왔던 친환경적이면서도 첨단을 추구를 하고 거기에 스포티한 감성들까지 빠짐없이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컴팩트한 전기차에 이렇게 강력한 성능들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진짜 같은 차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쾌해지고 날렵해졌다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서킷에 들어가서 이 폴스타2를 정말 마음껏
던져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그런 차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2의 주행 성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런 차를 타고 서킷을 갈 일이 많은가 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폴스타2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쓰기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런 주행 감각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해졌다 뿐이지 그런 느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폴스타2 역시 가족을 위한 것으로도 혹은 개인을 위한 것으로도 단 2명을 위한 것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입문형 전기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굉장히 작던데 후륜구동이 됐으면 더 작아진 거 아니야? 더 좁아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모델을 애초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에 전기 모터가 커다란 게 장착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좁아진 측면, 그런 측면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도 이전과 같은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괴리를 사실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탄소 배출을 몇 %를 줄였어요, 어떤 컨셉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노리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내가 전기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편해요, 불편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폴스타2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심플한 매력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주행 성능, 주행 감각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질적이거나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주행 모드, 그런 주행 성능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좋은 전기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실 있는 변화를 거친 새로운 업그레이드 폴스타2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변화의 폭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 구동축이 후륜구동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과 다르게 전륜구동 방식이 아닌 후륜구동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 그리고 기술적인 영역이 추가가 되면서 앞쪽에 그릴 부분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다라는 점이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2의 겉에서 보이는 변화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들에서 폴스타가 그동안은 일일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변화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제조사들을 꾸준하게 발굴을 해내면서 부품들에 대한 제조사들을 계속해서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폴스타가 이야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처음에 출시를 했을 당시, 처음 폴스타2가 출시가 됐을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차를 만들면서 발생이 되는 탄소는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무려 12%가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스타는 앞으로 나오게 될 폴스타3, 부산 공장에서 생산이 된 폴스타4, 5, 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변화, 처음 만들 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 하나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환경을 챙긴다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가격이 얼마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싱글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5,590만 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륜까지도 모터가 들어가 있는 듀얼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 중 하나가 기본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식으로 기본 구성과 선택 품목, 패키지에 대한 구성들이 조금씩 변경이 된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 이 싱글 모터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 주행 보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6천만 원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까지 더하게 된다면 6천만 원 언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전기차에 대한 약간 좀 회의론, 신중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전기차들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다루기 쉽고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덜 겪을 수 있으며 훨씬 더 재미나게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들에 대한 인기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조건 큰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다루기 좋은 이런 크기의 전기차가 더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업그레이드 폴스타2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서 꽤 재밌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무리를 해서 촬영을 한 게 좀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내일부터 바로 영하권으로, 최고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그런 온도가 나오기 때문인데 또 해봐야겠죠? 주행거리 실측 테스트 대신에 이번에는 이 싱글 모터 모델이 아니라 듀얼 모터 모델로 주행거리 실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